안녕하십니까.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. 오늘부터 사주 배우기,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그 상담사로서의 그 사주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그 배울 수 있는 사주를 한번 그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사주 카페나 철학관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, 또 조금만 여기서 더 공부를 하면 자기가 자기 운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쉽게 어떤 어려운 것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쉽게 여러분들한테 사주의 기본 그 원리, 그 다음에 사주의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거, 그런 거를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어떤 교재도 필요 없고, 여러분들이 무슨 뭐 많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,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제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사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좀 배워두시면 많이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사주팔자라고 그러죠.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주팔자라고 그러는데요. 이게 사주팔자죠. 그러면 왜 사주팔자라고 그러냐? 이제 사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팔자라고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.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, 둘, 셋, 넷 해서 네 기둥이죠. 그래서 이게 이제 기둥주자입니다. 기둥주자. 그래서 네 개의 기둥으로 구성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8글자로 돼 있다.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이 네 기둥은 무엇을 뜻하느냐? 이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연, 그 다음에 이거는 월, 일, 시.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해, 기해년이면은 2019년이죠. 그 다음에 경어월, 그러면 월. 그래서 6월생이고요. 그 다음에 경인일, 6월 22일. 그 다음에 술시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다. 그래서 우리가 생년월일시만 알면은, 요새 뭐 흔히들 인터넷 만세력 많이 여러분들 앱 다운받아서 쓰시죠. 바로 여러분들 사주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무슨 옛날처럼 종이 만세력을 뒤적일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자기 사주, 이러한 내 누구의 사주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,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, 우리가 겪어봐야 알죠. 겪어봐도 잘 모릅니다. 사람이 포장을 하면은. 그러나 여기 사주팔자만큼은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저 친구를 좀 사귀고 싶은데 저 친구의 성향이 어떤가, 사주팔자를 배우면 금방 합니다. 저 친구는 외향적이다. 저 친구는 나름 자기가 뭐 씀씀이도 좋다. 저 친구는 깍쟁이다. 저 친구는 뭐 좀 불칼 같은 성격이 있다. 저 친구는 남의 뒤통수를 칠 성격이다. 저 친구는 배반할 사람이다. 아니면 저 친구는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친구다. 모든 게 다 나옵니다. 여러분들 남자친구, 여자친구 궁금하시죠? 이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그 여자친구, 그 남자친구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. 성향, 성질, 기질, 성품, 그거는 사주에서 가장 쉬운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. 그 사람의 어떤 운 가지고 재관을 다투는 거 말고, 그 사람의 우리가 성향, 성질, 기질 이런 정도의 어떤 사주 감명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금방 배우실 수 있어요. 저와 함께 한 달? 아니요. 그 정도만 배워도 내 친구, 내 남자친구, 내 여자친구, 내 뭐 누구 거래선,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웬만하면 다 압니다. 그러면은 시를 모르면 어떻게 3주 가지고도 어느 정도 다 알아요. 태어난 생년월일까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사주를 다 알면 제일 좋고요. 사주를 다 몰라도 요 3주 태어난 날짜까지만 알아도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걸 알 수 있고요. 그 사람의 어떤 운의 흐름은 다 알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월,
에서 운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듯 요긴한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상당히 유익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궁금하신 게, 한자를 배우지 않았는데 한자를 몰라서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? 보니까 맨 한자 투성인데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은 사주팔자에서 쓰는 한자는 22자면 됩니다. 천간에 10글자, 지지에 12글자.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, 천간에 10글자죠. 그 다음에 지지에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해. 우리가 띠를 나타내는 지지에 12자. 그래서 22자면은 그 22자가 계속 같이 반복돼서 쓰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한자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. 22자만 아시면 돼요. 22자 여러분들 금방 깨우칠 수 있죠. 한 2, 3일 뭐 몇 번 써보면은 금방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글자가 나타내는 어떤 기호라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어떤 그 만세력을 보면은 이걸 한글로도 뭐 기해, 그 다음에 경호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글로 써 있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한자가 여러분들이 뭐 300개, 400개의 한자를 외울 것 같으면 한글로 하라고 하지만 22자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외우셔가지고 하시면은 뭐 22자 금방 외우잖아요. 알파벳 그거 뭐 자수밖에 더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한자 가지고 사주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, 이건 거의 없다,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라는 건 왜 이렇게 또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쓰느냐. 그래서 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써 가는데, 이제 한글은 원래 이제 이쪽부터 쓰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한문은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써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, 월, 일시 이런 순서로 이제 쓰는 그 습관을 기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외에 천간,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천간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지라고 합니다. 지지. 천간과 지지.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기운, 이건 이제 땅의 기운이라고 부르는데, 요 하늘의 기운은 바깥에 드러나는 성격, 성향,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, 그 다음에 지지는 내면의 어떤 모습, 이런 걸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 연은 초년의 운을 나타내주고, 그 다음에 월은 청년기, 그 다음에 일은 장년기, 그 다음에 신은 그 노년기의 운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. 또 하나, 여기는 조상 자리라고 그래요. 우리가 조상궁, 그래서 내 조상 덕, 그 다음에 여기는 부모 덕, 그 다음에 배우자 덕, 여기가 배우자 자리입니다. 여기가 이제 나라는 것이죠. 그렇게 하고 여기가 자식 덕. 그래서 요 사주를 배우면은 내가 부모 덕이 있는지, 그 다음에 배우자 덕이 있는지, 자식 덕이 있는지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8글자가 그냥 자신의 어떤 그 글자에 내포된 의미도 있는가 하면은 서로 8글자는 생하고 충하고 극하를 합니다. 서로가 도와주기도 하고, 여기 보면 토생금,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얘를 극해요. 화극금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생극재화가 일어납니다. 그건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, 어떻든 이 8글자가 서로가 치고받으면서 이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주, 이걸 이제 원국이라고 하는데,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비유를 합니다. 내가 이제 좋은 자동차로 태어났다. 그럼 좋겠죠. 근데 내가 조금 찌그러진 자동차로 태어났다, 소형차로 태어났다,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, 사람이 평등한가요? 아니죠.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,
또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러한 그 사주 원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앞으로 살아갈 운, 이게 이제 우린 도로로 비유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자동차가 좋은 도로를 달리면은 잘 살겠죠. 그런데 이 도로가 비포장 도로거나 잘 달리다가 또 도중에 끊어지면은 차가 또 제대로 못 가겠죠. 그래서 초년이 좋았는데 중년이 고생하고 말년이 또 좋더라. 이런 어떤 삶의 패턴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주하고 이 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 전반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그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. 대운. 그렇죠? 10년 동안의 운이 바뀝니다. 그래서 10년 대운하면 좋은 운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년이란 긴 시간의 운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대운이라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매년 우리가 해가 바뀌지 않습니까? 그러면 거기에 기운이 또 바뀌어요. 해가 바뀌면서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해가 바뀌는 해운이라고 하기도 해요.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그 자동차를 가지고 이러한 큰 길을 가면서 중간중간에 대운과 세운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도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올해 운이 좋게 들어왔으면 올해 좀 잘 나가는 거고 올해 운이 나한테 안 좋게 들어왔으면 좀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것은 그렇게 큰 공부가 필요하지는 않아요. 그걸 전문적인 이제 과정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사람의 성향, 성격 뭐 그런 거 알고 그 다음에 운이 대략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냐 하는 정도의 그 사주를 상식적으로 배워둘 것 같으면은 그런데 조금만 하루에 한 20분씩만 시간 내서 제 강의 몇 강의만 들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사주라는 게 저렇구나. 저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또 고생할 때도 있고 또 망할 때도 있고 그렇구나. 그런 걸 아실 겁니다.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우리 흔히 뭐 팔자 고친다 고쳐지나요? 사주팔자는 못 고칩니다. 다만 그 우리가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비가 오는 거를 기상청이 막을 수가 있나요? 못 막죠. 그러나 예보를 해주죠. 비가 온다고.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당신 팔자가 이러니까 어느 때 고생을 할 거다. 대비를 하시오. 우리가 비가 올 때는 부디기 나가야 될 경우는 우산을 들고 나가죠.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조금 쉬는 게 낫죠. 마찬가지예요. 사주 운이 안 좋을 때 부득이 뭘 할 때는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거고 안 하고 근신하고 있으면은 그 운이 들어와서 좋아지진 않아요. 그 운에 얻어맞긴 얻어맞습니다. 그러나 적게 얻어맞겠죠. 사주팔자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그러한 기능인 것입니다. 팔자가 그때 안 좋으니까 구술해라. 팔자가 좋으니까 그때 뭐 부적을 써라. 안 되죠. 그때는 좀 줄이고 근신하고 피하는 겁니다. 피하는 거. 태풍이 올 때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어요. 세상 어떤 기상청 어떤 나라도 태풍 오는 걸 막지 못합니다. 대신 태풍 올 걸 대비해서 단단히 날아갈 거 묻고 밖에 방치되어 있는 거 안으로 집어들이고 대비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주팔자를 감명하고 사주팔자를 상담하는 이유는 그러한 내 운이 언제 좋고 언제 나쁜가 그러한 시기를 아는 겁니다. 시기. 그리고 방법을 찾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사주는 기본적인 것만 배워두시면 내가 어느 때 어떻게 안 좋겠구나 하는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. 한자 걱정하지 마시고요. 뭐 책 별도로 보실 거 없고요. 그냥 원리, 이 사주는 논리학입니다. 논리.
딱딱 떨어지는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소멸되지 않고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. 사주 명리학이에요. 학문이라는 뜻이죠. 어떤 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. 이 아이가 한 살 때 태어나도 똑같은 사주풀이가 나올 거고, 이 아이가 50살이 돼서도 똑같은 사주풀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때 뽑는 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주를 하나씩 보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천간을 보는 법, 지지를 보는 법, 운을 보는 법, 천간을 어떻게 쓰는 법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어떤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진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쉽게 가능한 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만 봐도 그냥 머리에 좀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하면서 이 강의를 끌어갈까 합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천간과 그 다음에 오행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